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국외음화 현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국외음화의 우리 일반적인 그냥 이제 수준의 국외음화도 보고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역사적 국외음화, 공시적 국외음화, 그리고 기억 국외음화, 희응 국외음화, 그리고 의문적인 국외음화, 그리고 이제 변임 차원의 음성적 국외음화까지 다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이 되는 국외음화 현상이 이거 있죠? 기본이 되는 디귿 국외음화 현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가 교체 현상 중에서 국외음화를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교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 국외음이 아닌 것이 국외음으로 교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까요? 자, 국외음화라고 하는 것은, 자, 특히 국외음이 아닌 것, 그러니까 뭘까요? 끝소리가 디귿과 티귿인 형태소가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끝소리가 디귿과 티귿인 형태소. 자, 끝소리가 디귿, 티귿. 이거는 어디에 속했나요? 우리 자음 체계표에서 보시면 잇몸소리, 바로 치조음에 속하는 이제 소리였었죠? 치조음에 속하는 소리였어요. 아, 그렇구나. 치조음에 속하는 소리가, 자, 치조음에 속하는 소리가, 자, 무엇을 만날 때 바로 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날 때요. 자, 모음 이하고 반모음 이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네요. 우리 모음은 모음 체계표 공부를 할 때 배웠었죠. 바로 어떤 거였습니까? 모음 이는 고모음에 해당이 됐었죠. 특히 이제 모음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음 체계표에서 본다면 이 경국의 쪽에서 발음이 된답니다. 그래서 경국의 쪽에서 발음이 되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시면, 자, 치조음과 우리가 치조음과 그럼 뭐가 만나는 거예요? 경국의 음이 만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치조음에서 경국의 음 같이 연달아 발음하는 것보다 이 치조음을 경국의 음으로 땡겨서, 이쪽으로 땡겨서 경국의 음과 경국의 음을 함께 발음하는 게 훨씬 더 쉽게 발음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 바로 국외음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써놨죠. 발음이 편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바로 T보다, 그러니까 치조음과 국외음이 합해진 것보다 치, 바로 국외음과 국외음이 합쳐진 이제 그것이 훨씬 더 발음하기가 쉽죠. 발음하기가 편리하죠. 자, 그러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국외음화입니다. 자, 그래서 치조음을요, 바로 모음이나 반모음이 역시 모두 다 이제 국외음 쪽에서 발음이 되는데요. 국외음이랑 치조음과 국외음이 만났을 경우에 치조음 플러스 국외음보다 국외음 플러스 국외음이 훨씬 더 발음하기 쉽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 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반모음 2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라고 했는데, 반모음 2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반모음 2하고 이제 배웠었죠, 앞에서. 자, 아가 합쳐지게 되면 뭐가 됩니까? 야가 되겠죠? 또 반모음 2하고요, 우리가 어를 합치면 뭐가 됩니까? 바로 여가 되겠죠? 자, 이렇게 반모음 2로 시작되는 형태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라든가, 그리고 여라든가 요라든가 예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사실상 앞에 있죠? 치조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붙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모음으로 시작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요, 이모음으로 한정해서 봐도 됩니다. 그래서 끝소리가 치조음 디귿 티귿으로 끝나는 경우에 모음 2로 시작하는 바로 뭡니까? 형식 형태소하고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식 형태소는 이제 뒤에 이제 형태소를 공부할 때 배우겠지만, 형식 형태소는 무엇이냐? 바로 어떤 구체적인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형태소가 아니고 바로 문법적인 어떤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문법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형태소를 우리가 형식 형태소라고 해요. 그래서 조사라든가 접사 같은 경우죠. 그래서 이건 뒤에 다 배울 거니까 이제 뒤쪽에서 여러분들이 단어 부분을 공부를 하게 되면은 좀 더 이제 앞에 이런 용어들이 친숙하게 느껴지게 될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제 조사 같은 경우에, 특히 격조사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것을 주어로 만들어 주기도 하고 목적어로 만들어 주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적인 의미가 들어가게 된 거죠. 자, 그리고 그 접사 같은 경우도 이것을 명사로 바꿔준다든가 동사로 바꿔준다든가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거는 어때요? 어떤 실질적인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죠. 자, 그러면 형식 형태소와
반대되는 건 무엇이겠어요? 바로 실질 형태소가 됩니다. 바로 어떤 구체적인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는다면 보통 이제 우리가 국외음화 설명을 할 때, 형식 형태소 설명을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예시가 바로 반니랑이랍니다. 그래서 반니랑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면, 자, 반니랑. 자, 이 경우에는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잉? 왜 그럴까? 앞에 티귿으로 시작이 됐는데, 티귿은 바로 뭐예요? 치조음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리고 뒤에 이로 시작되는 뭐예요? 바로 이로 시작되는 형태소랑 만나는데, 자, 그런데 국외음이 왜 안 일어났을까? 바로 뒤에 붙어있는 이랑이 실질적인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반니랑이라고도 하고 밭고랑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밭을 잘 다듬어 놓는 거 있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렇게 다듬어 놓는 것을 이랑, 고랑이라고 해요. 어쨌든 이때 이랑은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렇게 밭을 읽어놓은 구체적인 어떤 이런 모양이 밭을 제대로 읽어서 우리가 곡식을 기르기 위해서 만든 흙 이렇게 다듬어 놓는 거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실질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런 거를 우리가 실질 형태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가 일어났냐면 바로 이제 여기서 니은 첨가가 일어나게 돼요. 뒤에 이제 첨가할 때 할 거예요. 그래서 니은 첨가가 일어나게 되고 이 티귿 같은 경우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디귿으로 변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디귿이 바로 이 비음인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니은, 비음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반니랑이라고 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국외음화는 일어나지 않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이 반니랑이라고 써 있지만 그 국외음화가 일어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국외음화가 일어난 밭이랑이 나타나기도 해요. 자, 그럼 이 경우에는 국외음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는 왜, 어째서 바로 이렇게 국외음으로 변하는 국외음화가 일어났을까요? 자, 이 경우에는요, 바로 반니랑이 있을 때 이 이랑이 실질 형태소가 아닌 경우예요. 바로 형식 형태소라는 거죠. 어떻게? 자, 반니랑 우리가 밭이랑 논이랑 할 때 이제 이랑 있죠. 이 경우에는 바로 밭이랑 논이랑 가려고 했어. 밭이랑 논이랑 내가 만들려고 했어. 뭐 이렇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어때요? 바로 두 개의 우리가 이제 명사를 접속해주는 접속조사라고 하는 어떤 걸 접속해준다라고 하는 문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경우에는 어때요? 바로 이 경우에 부합을 하게 되는 거죠. 치조음과 바로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 경우에는 바로 국외음화가 일어나서 밭이랑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는 끝소리가 바로 치조음으로 끝날 때 이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랑 만날 때 반드시 국외음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디귿티귿은 바로 모음 이 때문에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얘는 동화를 당한 것이죠. 동화는 같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치조음이 경국의음으로 같아지게 됐죠. 자, 그러니까 같아지게 됐어요. 자, 그래서 동화를 당한 거죠. 얘는 피동화음이 되겠죠. 얘를 피동화시킨 거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바로 모음 이모음 때문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모음은 바로 동화를 시키는 음이죠. 그러니까 동화음이 되는 거예요. 얘 때문에 치조음이 경국의 음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경국의 음, 바로 티귿 같은 경우에 이제 디귿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보시면 디귿 같은 경우에는 뭐로 변했어요? 바로 지읒으로 변하게 된 것이고 티귿 같은 경우에는 바로 치읒으로 변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동화의 방향을 본다면 이 모음 때문에 앞에 있는 게 바뀌었죠. 이렇게 거꾸로 바뀌었죠. 이거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요거 때문에 요거에 바뀐 거 거꾸로 갔죠. 이렇게 이거 뭐예요? 역행동화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국외음화는 바로 이제 역행동화구나 이렇게 동화의 방향에 따라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간단한 예시들을 한번 볼까요? 역시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치조음이 바로 경국의 음에 속하는 이랑 만났을 때 바로 앞에 것이 경국의 음으로 변하는 거, 이것을 국외음화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얘가 이제 치조음이 경국의 음으로 교체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체에 들어가는 현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구지 같은 경우를 보시면 디귿이 바로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왜? 자, 구지 바로 부사를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그럼 어때요? 바로 지읒이라는 구개음으로 바뀌게 되죠. 예, 엄밀히 말하면 경구개음으로 바뀌게 되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은 그냥 구개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개음으로 바뀌는 변화. 그래서 구개음화 이렇게. 해돋이 같은 경우도 앞에 게 어때요? 치점으로 끝났죠. 뒤로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명사를 만들어주잖아요. 해가 돋는다에다 이가 붙어서 해돋이라고 하는 명사를 만들어주잖아요.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형식 형태소라고요. 그러니까 합쳐져서 지읒이라고 하는 바로 구개음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자, 미다지 했을 때 역시 디귿이라고 하는 치조음이 바로 이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 미닫는다 에다 이를 합치면 미다지라고 하는 명사가 돼버리고 말잖아요. 명사로 만들어지는 형식 형태소잖아요. 실질적인 구체적인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는 앞에 디귿이 바로 지읒이라고 하는 어때요? 역시 경구개음으로 바뀌게 되죠. 받치 했을 때 우리 그렇지 티귿이 치조음이 이로 시작하는 조사랑 붙었죠. 받치 좋다 했을 때 얘를 주어로 만들어주는 어떤 주어로 만들어준다라고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구체적인 실질적인 의미가 없죠. 뭐 엄마라든가 아빠라든가 형이라든가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형식 형태소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어때요? 치조음이 바로 치읒이라고 하는 이제 경구개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붙이다를 봤을 때 역시 앞에 티귿 호의 치조음으로 끝나는 것이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사동 전미사가 붙었죠. 사동은 뭐예요? 누구로 하여금 시키게 하는 거예요. 내가 붙인다가 아니고 엄마가 나를 하여금 벽에 딱지를 붙이게 했다. 딱지를 붙이겠다 라고 했을 때 이거 뭐예요? 그런 시키는 것이죠. 자, 시키는 거 바로 이렇게 문법적인 의미를 바꿔줬죠. 이 경우에는 역시 형식 형태소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역시 치조음이 경구개음으로 바뀌었죠. 자, 다치다 이 경우에는 피동을 만들어주는 전미사네요. 피동은 뭐예요? 당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 여러분들이 이제 뒤쪽에 이제 단어라든가 이제 문장을 공부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니까 지금은 그냥 그렇구나. 문법적인 의미를 더해주는 거구나. 이게 바로 형식 형태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구개음화를 보시면 돼요. 자, 다치다 했을 때 닫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자기가 스스로 닫는 거지만 문이 닫히다 해서 문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 의해서 내가 닫히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피동이라고요. 당하는 거라고요. 자, 이렇게 당하는 피동을 만들어주는 전미사니까 이것은 형식 형태소가 되겠죠. 아하, 그러니까 치조음으로 끝나는데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안 만났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구개음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 여기 설명이 있듯이 디귿과 히읗이 만나게 돼서 거센 소리 티읕으로 축약이 된 다음에 바로 이 티귿이 바로 뒤에 있는 이 모음과 만나게 돼서 얘가 뭐예요? 바로 치읒이라고 하는 경구개음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볼까요? 구개음화는요, 모음 이나 반모음 이가 발음되는 위치가 어디라고요? 바로 경국의 부근이라고요. 얘네들이 경국에서 발음을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선행하는 자음, 디귿, 티귿이 바로 치조음이기 때문에 치조음을 경국에로 땡겨주는 거예요. 발음이 쉽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후행하는 모음이 조음이치로 닮아가는 바로 경국에로 땡겨주는 것이죠. 그럼 얘는 뭐예요? 땡겨주는 거잖아요. 어디로? 바로 치조음이었지만 치조음 잇몸 소리였지만 센 입천장 소리인 경국의음으로 위치를 바꿔주게 되는 거죠. 얘 때문에 위치를 바꿔주죠. 그건 뭐예요? 위치를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음, 위치, 동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국의음 으로 바뀌는 구개음화는 바로 조음 위치동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후행하는 모음에 조음 위치로 닮아가는 거 그래야 발음이 쉬워지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동화 현상에 속하게 되는 거죠. 자, 역시 디귿 티귿 뒤에 모음이나 반모음이가 오더라도 이렇게 오더라도 뭐라고 반드시 바로 실질 형태소가 아니고 형식 형태소여야 된다고. 형식 형태소야 만 우리가 구개음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오는 게 이제 반모음 2로 시작하거나 모음 2로 반모음 2는 이제 없으니까 빼고 이제 모음 2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그 경우에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밭일이라고 나와 있죠. 어때요? 앞에 게 치조음으로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로 시작하는 어떤 형태에서 일, 바로 이거 실질적 의미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work라는 하는 우리가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얘는 무슨 형태소인 거예요?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 바로 실질 형태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경우에는 구개음화 일어난다고요? 안 일어난다고요? 안 일어난다고요.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밭일이라고 하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게 된 것이죠. 이 경우에도 역시 뭐가 일어났냐면 바로 이제 니은 첨가가 일어나게 되고요. 티귿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디귿으로 변한 다음에 얘가 뒤에 있는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밭일이라고 발음이 되는 거랍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일어난 구개음화 현상이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이제 현대 국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제 구개음화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제 일어난 구개음화는 이제 역사적 구개음화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 국어에서 현재 지금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제 구개음화는 우리가 공시적 구개음화라고 합니다. 두 개가 차이점이 있는데요. 간단해요. 보시면 역사적으로 이제 일어난 구개음화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하나의 형태소 내부 있죠? 이렇게 내부에서 그러니까 한 단어 안에서 바로 치조음과 그리고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되는 그 모음과 만나게 되면은 이런 조건만 충족이 되면은 한 단어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어 안에서 뒤에가 지혜로 이렇게 보시면 치조음과 이가 만나서 구개음으로 변하고 또 치조음과 이가 만나서 구개음으로 변하고 또 치조음과 이가 만나서 구개음으로 변하고 한 단어 안에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 게 바로 이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구개음화 현상이고요. 이제 공시적인 현상에서의 구개음화는 우리가 이제 형태소와 형태소가 이제 결합을 할 때 서로 이렇게 결합을 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경계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공부를 한 게 바로 이제 공시적 구개음화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경계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한 단어 안에서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일어났던 건 역사적 구개음화고요. 바로 이제 지금 방금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구개음화는 바로 현대국어에서 일어나는 구개음화예요. 그래서 역시 앞에서 봤듯이 이제 치조음과 그리고 이로 시작되는 이제 형식 형태소, 문법 형태소와 만나게 됐을 때 구개음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디귿이 바로 이제 치조음이잖아요. 이것이 이제 구개음화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구개음화를 이제 나누거든요. 그래서 디귿 구개음화가 바로 이제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대국어의 구개음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태소 내부에서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한 단어 안에서는 이렇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현대에서 아무리 여기 치조음과 이모음이 만났다 하더라도 얘가 지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구개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T라는 거 티귿과 그리고 치조음과 이모음이 만났다고 하더라도 한 단어 아니니까 여기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현대국어에서는 반드시 이 경계에서 일어나는 구개음화 현상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시면 역사적인 구개음화 같은 경우에는 디해가 지혜로 이렇게 형태가 변했잖아요. 아예 이렇게 변했는데 지금 현재 일어나는 구개음화, 디귿 구개음화 현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제 발음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발음만 변하는 현상이구나. 이렇게 차이점을 정리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참고로 알아두세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구개음화는 바로 디귿 구개음화 현상인데요. 우리가 이제 기역 구개음화도 있고요. 이제 희응 구개음화도 있어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어의 첫머리에서만 적용이 되는 구개음화고요. 이거는 이제 방언에서 주로 일어나는 구개음화 현상이에요. 그래서 기역, 쌍기역이 바로 모음이나 반모음 이의 영향을 받아서 바로 이렇게 지읒, 쌍지읒 이렇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역 구개음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예시를 보시면 이제 방언에서 주로 일어나는 거고 단어의 첫
머리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좀 가져와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방언에서 이제 할아버지들 생각하시면 지름 좀 가져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거를 이제 바로 이제 기억이 이제 구개음화 됐기 때문에 기억 구개음화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둥이 지둥이요 뭐 이렇게 방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너무 질다 하는 게 질이 질다 이런 거 있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구개음화 현상이 있다.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희응 구개음화도 있는데요. 이거는 희응이 바로 모음 이나 반모음 이의 영향을 받아서 시옷으로 변하는 경우에요. 이것을 우리가 희응 구개음화 현상이라고 하고요. 이것도 역시 방언에서만 일어나고 있고 표준어로는 이 기역 구개음화나 희응 구개음화는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단어의 첫머리에서만 적용이 되는 현상이랍니다. 그래서 아유 힘이 왜 이렇게 세? 이렇게 하자고 힘이 왜 이렇게 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든지 힘이 왜 이렇게 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든지 형님 하지 않고 아이고 성님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방언을 들어보면 이런 발음이 종종 나오죠. 이런 경우 그리고 힘이 이렇게 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희읍 구개음화 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이렇게 형태소 하나하나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죠.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역사적 구개음화 현상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옛날에 일어났던 구개음화 현상.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역시 형태소 내부에서 변한 결과만 나타나기 때문에 공시적 구개음화라고 할 수는 없다. 이제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이 정도만 그냥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참고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구개음화를 이제 구분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음운적 구개음화가 있고 변이음 차원의 구개음화가 있어요. 자, 음운적 구개음화는 우리가 이제 발음을 이렇게 해볼 때 발음했을 때 음소가 아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소가 아예 변하는 거, 뭐 기억이 니은으로 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예 변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음소 차원의 구개음화, 바로 음운적 구개음화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본 거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보시면 이제 기역 구개음화나 디귿 구개음화나 희응 구개음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소가 변했죠. 티귿이 어때요? 여기 치읓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디귿이 어때요? 지읒으로 이렇게 변했죠. 아예 티귿이 그리고 치읓으로 이렇게 음소가 아예 변했죠. 이런 거를 이제 음운적 구개음화 현상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변이음 차원의 구개음화는 이제 음성적 구개음화라고 하는데요. 음성적 구개음화는 이제 발음에서 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소가 딱 변하는 게 아니고 발음이 이제 경국의 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느냐 이렇게 했을 때 야라든가 녀석 했을 때 이 니은 그리고 신 했을 때 이 시옷 발음 그리고 여기 마셔 했을 때의 시옷 발음 그리고 쌍시옷과 이가 만나는 씨앗 같은 경우 이런 경우 그리고 리을과 유가 만나는 경우 또 리을과 여가 만나는 경우 리을과 이가 만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바로 어때 음성적으로 우리가 이제 경국의 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연이 그러니까 이렇게 음소가 딱 이렇게 자음이 아예 이렇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딱 변하는 건 그냥 음운적으로 음운이 완전 변해버렸잖아요. 이런 거는 음운적 구개음하고 발음에서 실연 음만 경국의 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냥 철자는 그대로 있고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변이음 차원에서 음성이 바뀌는 구개음하구나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옷이라든가 쌍시옷이라든가 리을이라든가 니은이 바로 이제 음성적으로 치저음인데 이것이 모음이나 반모음 이가 오게 되면 이제 실현 발음이 이제 경국의 음으로 변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음소는 그냥 그대로인데 니은요 그대로인데 이제 시옷이라든가 쌍시옷이라든가 리을이라든가 니은이 이제 경국의 위치의 변이음으로 이 모음과 그리고 반모음 이 모음과 만나게 되면은 발음이 그렇게 난다는 거예요. 발음이 이제 경국의 음 쪽으로 발음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음성이 구개음으로 변한 것이다. 그래서 음성적 구개음화라고 합니다. 단지 이제 리을 같은 경우에는 단 초성의 리을 같은 경우에는 리을 구개음화가 일어나게 되려면 리을이 이렇게 겹쳐서 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앞에서 이제 설치금의 변이음으로써 우리 탄설음 배웠었죠. 그래서 리을이 이 경우에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리을이 이모음 앞에 왔지만 이 경우에는 탄설음으로 실현이 되고 있죠. 구개음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죠. 왜냐면 이런 경우에는 탄설음으로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리을이 이렇게 겹쳐서 있고 이모음과 만날 경우 반모음 이와 만날 경우에 얘가 이제 리을 구개음화 현상이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거는 그냥 뭐 그렇구나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개론서에서 이제 국외음화에 대해서 쭉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다 해준다고 생각하고 그냥 다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음운이 아예 변하는 국외음화는 우리가 배웠던 국외음화를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음성이 실현이 될 때 음성이 변하는 국외음화는 바로 이렇게 음성적 국외음화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고요. 뭐 그렇게 많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국외음화까지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일단은 비음화, 그리고 유음화, 국외음화에 관련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제 뭐 교체 탈락, 첨가 이걸로 들어가지 않고요. 아직 그거 교체 현상 중에서 이제 안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안 한 부분이 뭐 조음 이치동화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두음 법칙 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또 여러가지 모음에서 일어나는 또 이제 교체 현상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까지 그냥 다 해버립시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문제를 풀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교체 현상에서 문제집이나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다루어 있지 않지만 알아둬야 되는 거, 이제 그런 거를 다 그냥 해버리는 걸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문제풀이로 만나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